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젊은 시절엔 그렇게 끈끈했던 형제자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것을, 명절 때만 만나는 어색한 사이가 되거나 아예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더 충격적인 건 그동안 희생해온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다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박순자 씨 61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년간 매달 빠짐없이 남동생에게 생활비 50만 원씩을 보내왔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목돈 2천만 원을 빌려줬고 조카 결혼식 때도 5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죠. 총 계산해보니 그동안 동생에게 준 돈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생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나는 이제 충분히 받았잖아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연락이 뚝 끊어진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 제사마저 각자 알아서 하자며 회피하더니 지금은 박 씨 혼자서 부모님 성묘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답답해지시나요?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박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보낸 돈은 물론이고 그동안 받은 고마움 인사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취급당하니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박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나 형제자매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와의 연락 빈도는 지난 10년간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의 소원함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도우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이 팍팍해집니다.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형제자매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죠. 특히 경제력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아, 우리 집도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서러우셨을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형제자매 간 금전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산에 사는 김영호 씨 58세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아 수술비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형제 셋이서 나눠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낼 때가 되니 둘째는 아이 학원비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셋째는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며 결국 김 씨 혼자 다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분할 때는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 갖자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화가 나시죠? 김 씨는 그때 형제라는 게 뭔지 정말 회의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형제들이 각자 다른 이유를 대며 분담을 거부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언니나 형이 더 벌잖아라는 논리로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거나 명절 차례 비용조차 큰 집에서 다 해야지라며 압박하는 경우도 흔하죠. 실제로 부모 유산 상속 시에는 내가 더 효도했다며 서로 주장하다가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는데 평균 소송 기간이 3년에서 5년,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맞이로 태어난 분들의 고충은 정말 심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니까, 형이니까 양보해라라는 말을 듣고 자란 세대죠. 부모님도 당연하게 여기는 맞이의 희생, 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형이나 언니가 해줄 거야라고 당연시합니다. 정작 맞이가 어려울 때는 각자 살기 바빠서라며 외면하면서 말이에요. 대구에 사는 이정숙 씨 64세의 이야기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씨는 맏딸로 태어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결혼도 늦게 해서 신혼집 마련할 돈도 부족했지만 그때도 막내 결혼 자금을 먼저 지원해줬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맞이라는 이유로 양보하고 참고 포기하며 살아오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 이정숙 씨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까지 날리게 되어 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어요. 언니는 그동안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이제 좀 고생해보세요. 이 말을 들으신 이정숙 씨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씨는 지금도 전셋집에서 살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동생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정말 서럽고 억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각자 만들어 온 새로운 가족의 영향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최우선이 되고 형제자매는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나게 되죠. 특히 명절이나 제사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앙금들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편애, 교육 기회의 차별, 재산 상속 문제 등으로 생긴 상처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표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참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가 골마서 터지는 거죠. 네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교육관, 금전관, 인생관 등에서 차이가 벌어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연락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점점 서먹해집니다. 서먹해지니까 더 연락하기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많은 중장년층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천에 사는 정미경 씨 59세의 성공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정 씨는 55세에 형제들과 선을 긋고 원룸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원룸 3개를 매입했습니다. 지금은 월 200만 원의 임대 수입으로 당당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 씨는 인터뷰에서 가족 눈치 안 보고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미경 씨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가족 통장과 내 통장을 완전 분리하는 것입니다. 가족 돈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돈부터 막아야 해요. 통장을 따로 만들고 절대 가족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매월 고정 투자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월급의 30%는 무조건 미래의 나를 위해 떼어놓으세요. 처음엔 10만 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가족들이 이기적이다, 냉정하다며 죄책감을 주려 할 텐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도 안전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하죠. 특히 50대부터는 본격적인 노후 자금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 현재 소득의 70%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월 300만 원으로 생활한다면 최소 21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부동산의 경우 노후에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집 하나보다는 작은 임대용 부동산 여러 개를 소유하거나 아파트 청약이나 부동산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는 안정성을 중시하되 배당주나 우량 기업 주식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려워 보이시나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이런 걸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처음엔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고요. 두 번째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보다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의 건강이에요. 건강하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건강 관리도 단계별로 접근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정기 건강검진 스케줄을 짜는 것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은 꼭 받으시고 결과지를 잘 보관해 두세요. 두 번째 단계는 운동 습관 만들기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 주변을 매일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식단 관리입니다.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반찬 가게나 도시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신 건강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울증이나 치매는 노년기에 가장 큰 적이거든요. 책 읽기, 일기 쓰기,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해요.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도 단계별로 접근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마트에서 자주 보는 분들과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취미 모임 찾기입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탁구, 요가, 노래교실,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 쉬운데 남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요즘 많이 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소중한 관계들이 생길 겁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응급 상황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하면서 이런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아닌 지연과 선택받은 가족의 개념이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는 현대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가족이 아니라 선택한 가족이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때로는 더 깊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능동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맞이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문화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형제자매 간에는 부양 의무가 없어요. 부양 의무는 직계 가족에게만 해당하거든요. 하지만 도덕적 압박으로 사실상 강요받는 경우가 많죠.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정말 안 할 거야 라는 식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가족 회의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건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다만 그들에게만 의존하려고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어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그런 여러분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계획과 실행력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매월 수입과 지출을 체크해서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목표 금액을 정해서 역산해 보면 월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건강 관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건강하게 살자는 추상적인 다짐보다는 주 3회 이상 운동하기, 금연하기, 정기검진 받기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아요. 인간관계 확장도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보기, 이웃과 인사 나누기, 동네 카페에서 아는 분 만들기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노후 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40대와 50대는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작 자신의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도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기 바쁘거든요.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자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가 결코 어둡고 외로운 시간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대로 준비한다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요즘 많은 시니어들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TV 대신 핸드폰으로 요리 프로그램을 보거나 일기 쓰듯 자신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입니다. 노후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세네카라는 로마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주어야 하지만 줄 수 없을 때는 받지도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특히 가족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고 그분들이 하나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 통장에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둘째, 건강은 가장 확실한 노후 보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30분씩 걷기 시작하시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건강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60세든 70세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는 친구들이 더 진실하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